지도를 좀 펼쳐보고 지도에 빨간색이 많으면 상업지역이에요. 빨간색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거든요. 상업지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리성이 좋다. 좋은 거죠. 그쵸. 빌라 요새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궁금하신 게 있다고요? 빌라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지역을 딱 눌러서 보면 빌라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빌라 단지? 빌라촌들이 이렇게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빌라는 보통 소규모 업자들이 많이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빌라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다가 빌라를 짓겠다고 관청에 허가를 넣거든요. 네. 관청에서 그 허가를 너무 막 내주면 난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빌라들이 소규모 빌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직도 토지가 많이 남았다. 땅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통 이렇게 언덕에 빌라가 네. 이렇게 있고 점점 올라가면서 빌라들이 또 막 생기고 네. 산을 깎고 빌라도 있고 난개발이죠. 어. 원래는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계획적으로 도로도 반듯하게 나고 그리고 얘를 평지가 뭐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평평하게. 완만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게 좋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신도시, 어. 택지 개발 이런 곳들이 이제 지자체나 이런 관청에서 관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곳들, 특히 뭐 양평이나 뭐 광주나 뭐 남양주나 이렇게 땅들은 좀 많은데 개발하기에 보호해야 될 게 많은 수자원 보호 이런 거가 되게 우리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만큼 덩치 있는 걸 짓지 못하는 규제가 있는 거죠. 아파트를 못 짓는 네. 곳. 네, 아파트를 짓기에는 뭔가 규제가 많아서 그렇게는 못 짓겠고, 근데 뭐 집은 필요하니까 네. 소규모 개발업자들에게 허가를 막 내주게 되면 그렇게 빌라들이 마구잡이로 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곳들의 빌라는 사실 이렇게 좋은 빌라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좋은 곳은 택지 딱 개발해서 이제 나라에서 여기는 여긴 다가구만 져야 돼. 여기는 빌라만 져야 돼. 여기는 뭐 오피스텔만 져야 돼. 딱 하면은 되게 반듯하게 나오거든요. 동네가 깔끔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요만큼 200평 사서 뭐 하나 짓고 요만큼 1000평 사서 뭐 몇 동 짓고 이렇게 되면은 동네가 이제 가보신 것 같은 네. 그런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 빌라는 많으니까 우선 사람은 많이 사는 데인데 근데 또 상가 같은 것들이 조금 나와야 돼요, 한참.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 빌라만 있는 이런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빌라 개발업자가 처음에 빌라를 지을 때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지었을 거예요. 네. 근데 분양이 된다는 기준이 외부에서 이 동네가 좀 싸게 분양을 하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인근에 주택이 필요할 요소가 있어서 빌라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빌라가 왜 많은지를. 네, 그게 이제 산단이 개발이 된다거나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 혹은 지난번에 가셨던 것처럼 공사 현장이 막 있다거나 아니면은 산에도 괜히 막 빌라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근에 골프장 관련들이 뭐 일들이 많이 있다거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주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그냥 외부에서 이 동네가 좀 싸니까 와서 이제 막 지은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잠만 자고 일하러 다시 나가는 그런 곳들은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아요. 오르기 쉽지 않다. 네. 여기는 진짜로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다 오르고 나서 여기 조금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산단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들어가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는 당분간 사람이 막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사택을 짓거나 하지 않으면 협력업체들은 사택을 안 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집에 누가 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누가 알아요?
부동산 사장. 우리 유추는 해요, 유추는. 이 길 따라서 이렇게 네. 가면은, 아, 저기에 뭐 반도체 업체가 들어오는구나. 음.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가 좀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유추는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봐야 알죠. 그래서 빌라를 개발하는 사람은 왜 여기를 개발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그러게요. 여지가 있어요. 네. 개발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분양을 할 만한 자신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빌라왕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네. 되게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네. 어. 그렇게 신축 빌라를 전세가와 매가를 거의 비슷하게 분양을 하는 수법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일부 지역은 아예 원래도 안 하거든요. 그 지역은 뭐 양천구, 화곡동, 신림동 뭐 이런 네. 쪽 지역들은 뭐 인천도 있고 그런 지역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업자들의 입장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업자들이 싸게 대충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그냥 집장사식으로 지었던 것들도 있거든요. 되게 저가자재 넣어갖고 인테리어만 번듯하게 해서 얘를 분양을 할 때 분양하는 업자한테 리베이트를 줘요. 분양하는 업자가 중개사일 수도 있어요. 중개사들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분양을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분양이 항상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전세를 맞춰놓고 그리고 전세를 맞춰놨는데 분양이 안 되면 바지를 끼는 거죠. 바지요? 네, 그러니까 명의만 가져가는 거죠. 원래 분양가가 1억 원인 거예요. 네. 근데 전세를 1억 원에 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분양가는 뻥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 사람 명의로 넘겨요. 오르면은 나중에 팔아서 오르면 그 오른 것만큼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넘길 때 약간의 수고비 줘요. 몇 배. 이 사람한테는 그 리베이트 많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어요. 뉴스에서. 이게 뉴스에 지금 나왔지만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오래된 관행이에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될 때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되죠. 이게 처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빌라의 가격을 신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더라도 가격을 비교를 하셔야죠. 그 동네에 있는 빌라랑? 네, 실제 구축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셔야죠. 그럼 되겠네. 만약에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도 첨단 시설을 다 그쵸. 갖춰놓고 뭐 타운하우스형 그런 빌라라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적정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는 건지 그렇죠. 동네를 좀 더 살펴보고 네. 그 빌라를 좀 더 잘 살펴보고 그럼요. 그럼 이거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겉만 번지르르한 것만 보고 와 좋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막 과하게 뭔가 이사비 지급해드려요.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맞아요. 본 거 같아요. 요즘에 막 편법,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들을 계속 뭔가 준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그쵸. 잘해주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입장이 되면 네. 이제 집을 사는 사람 마음은 나한테 행운인가 보다. 이분 되게 좋다. 나한테 뭔가 귀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운 그런 게 좋다고. 어딨어. 나는 운이 좋다. 나 운이 좋다. 잘 샀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나만 운이 좋겠어요. 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행운은 없다. 세상에 너무 이상하게 잘해준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지역이 이제 경기도니까 지역이 지금 좀 넓잖아요. 제가 네, 보는 네. 지역이. 네. 어느 지역을 봐야 되고 이런 지역을 조금 피하는 게 좋다. 네, 네.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제가 뭐 어느 지역을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에나 통용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에 다 작은 시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시들에 메인 도로가 있어요. 메인 도로. 네, 메인 도로가 어딘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메인 도로는 뭐 중심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로 나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메인이 되는 그 시에서 되게 중요한 기업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빌라들은 잘 나가요. 왜냐면은 메인 도로 가기가 편하잖아요. 그 메인 도로에서 멀면 멀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메인 도로 그리고 중심 상권이 있어요. 네.
그 중심 상권이 뭐 하나만 있는 도시도 있고 2개, 3개 있는 도시들도 있어요. 뭐 신상권, 구상권 뭐 이렇게 있는 도시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은 신상권이 좋겠죠. 그리고 구상권과 신상권이 있으면 구상권은 좀 많이 저렴할 것이고 네. 신상권은 조금 더 선호도가 좀 좋을 것이고 네. 그리고 산이 많은 도시라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아요. 산 아래쪽, 네. 뭐 완만한 곳 이런 곳들이 살기가 더 쾌적하고 선호도가 많겠죠. 근데도 산 밑에서도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골프장, 레저 시설 이런 곳들이 있는 곳에서는 밑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 위이긴 하지만 산 바로 밑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은 그래도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수요가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게 저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지도를 딱 펼쳐보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지도를 그래서 좀 이제 도시를 잘 알면은 좋겠지만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지도를 좀 펼쳐보고 지도에 빨간색이 많으면 상업지역이에요. 빨간색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거든요. 상업지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리성이 좋다. 좋은 거죠. 그쵸. 편리함이냐 편안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좋은 집일까요? 편리한 집. 맞아요. 편리한 집이 좋은 집이에요. 강남 한복판 편안하지 않죠. 편리하죠. 저기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편하네요. 편안하죠. 편안한 곳은 뭐 좋다 나쁘다를 마음으로 가지면 양평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수요가 적죠. 그렇죠. 나중에 맞아요. 팔 때를 또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사는 것과 투자를 분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를 만한 곳을 선택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편리함과 편안함과를 그쵸. 판단하시면 돼요. 내 눈에는 너무 좋은데 내 눈에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것만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봤던 빌라는 신축이고 앞에 약간 천 같은 게 이렇게 내려다 보여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더니 들어가는 길이 하나라서 불편하다고 네.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게다가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천이 보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따져보자면 편리한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좋은 곳이에요. 서울 이렇게 복작복작하지만 서울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외곽인 수도권 우리가 이제 빌라를 보고 있는데 빌라도 한 동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단지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사람들이 왜 여기서 모여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살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때로는 여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살아요. 그쵸. 네. 그 이유가 나와는 다른 이유라는 거죠. 항상 이제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려워지고요. 누군가 여기 사는데 그 사람은 왜 여기에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유를 만들어주면 돼요. 더 좋은 이유 하나. 원래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딴 데가 비싸니까 저렴해서 온다고 하면 그러면 저렴하지만 예쁘게 만들어준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더 저렴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러면 이 집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 이 집을 누가 살까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살 때부터. 이 집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제일 큰 이슈고요.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개발 호재가 있을 만한 곳.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이유죠. 그러면 좀 낡은 빌라들이 좀 모여 있거나 낡은 빌라 아니에요? 개발 호재가 있으려면? 개발 호재가 있으려면 낡은 빌라여야 되는데 입지도 매우 중요해요. 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개발할 만한가? 여기에 개발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그분은 생각을 하겠죠. 분양이 잘 될 것인가? 그쵸. 네. 그리고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만한 입지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동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이렇게 넓게 좀 공부를 네, 해야겠네요. 그래서 전국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도권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수도권을 조금 보는 게 익숙해지면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이 넓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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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작은 지역에서부터 해서 조금씩 넓혀서 수도권 다 같이 보시고 강원도 그때 강원도 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강원도 안 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강원도도 좀 가까운 강원도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원주, 춘천 이런 데 가깝잖아요. 맞아요. 근데 강원도도 좀 보시고 충청도도 뭐 청주, 충주 이런 데 안 멀어요. 그런 데도 좀 보시고 이렇게 넓혀가면서 시장이 지방시장하고 서울 수도권 시장하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작게 시작을 하시지만 결국 방향은 조금씩 넓혀서 간다. 그리고 빌라는 빌라 개발업자들의 마음과 여기에 들어오시는 임차인들의 마음을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돈 벌면 안 되잖아요. 다 맞아요. 같이 벌어야 그쵸. 돼요. 좀 다양한 시선으로 네,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